비하인드 뉴스입니다.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이성대 기자,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? 네,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자, 꺼진 마이크도 다시 보자. 예, 꺼진 마이크 이야기. 어제 오늘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당 원내대표와 또 청와대 실장 간의 대화 이야기인 거죠? 그렇습니다. 어제 민주당 회의에서 두 사람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뒤늦게 녹음이 돼서 공개가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. 먼저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지금 정부 관료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내가 좀 나서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건 좀 반드시 해달라. 지금 정부가 2주년인데 마치 4주년 같다라는 식의 좀 약간 하소연을 했습니다. 예.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나눈 이야기다라고 소개를 하기는 했지만 대화 내용을 보면은 정부 관료들이 정부 여당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결국은 청와대 그리고 또 여당의 고위급 인사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무게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도 여전히 정부의 힘이 남아있는 집권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관료 조직 특유의 보신주의 또는 어떤 복지부동 같은 게 틈만 나면 드러난다. 이런 어떤 경고성 발언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특히 특정 부서까지 거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좀 더 들어보시죠. 예. 전적으로 김현미 장관은 한 달 안에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.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잠깐만 틀어주면 엉뚱한 짓이라고. 예, 정말 생생하게 다 녹음이 됐군요. 자,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이 버스 파업 문제 주무부처가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는 질책성 발언이 있었던 거잖아요. 그 당사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공무원 사회의 어떤 군기를 잡기 위해서 기강을 좀 다잡기 위해서 좀 의도적인 전략을 보인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. 예. 실제로 정말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를 모르고 이런 경고성 발언들을 했겠냐는 거죠.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회의실 앞에는 이렇게 좀 가려 있지만 이런 뭐 더듬이처럼 보이는 마이크가 있습니다. 제가 실제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. 이게 예. 방송사들이 자주 쓰는 뭐 이런 형식의 마이크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 방송사들이 이거를 각자 하나씩 다 해놓기 때문에 더듬이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그렇습니다. 되는 이렇게 거죠. 뭉치가 있는데 좀 보기 싫어서 이런 이 팻말 같은 걸로 가려놓기를 많이 하는데 예. 대부분 다 온 상태, 켜놓은 상태로 놓기 때문에 이미 다 녹음이 된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.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. 예. 물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의외로 이제 정치인들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사적인 이야기, 개인적인 이야기 하다가 논란이 된 경우 전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대표적인 게 바로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. 한미 FTA 논란이 국회에서 벌어질 당시에 당시 유명한 장관이 누군가한테 욕설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예. 천장보다 의장님 천장보다 왜 들어와 있어요? 예. 또 있습니다. 가깝게는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.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을 하는 논의 당시에 그 바른정당 출신의 하태경 의원이 국민의정당 출신의 안철수 대표에게 가서 뭔가 은밀하게 제안을 하다가 안철수 당시 대표가 이거 녹음되니까 좀 조심해라. 뭐 이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그 장면도 한번 보고 가시죠. 예. 얘기하는 거 그냥 들어주시고 지금 들고 나가시면 돼요. 방 안에서는 우리가 오늘 마이크가 유승민 대표님은 사전에 선약이 있었습니다. 그럼요. 사전 선약을 약간 늦추시고 이 자리가 항상 그래서요. 인사 말씀 하시고 예. 자,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? 자,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야당의 노무현 아리. 어떤 지금 내용입니까? 말 그대로 야당에서는 지금 요즘 부쩍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예. 노무현 전 대통령, 이제 민주당 중 진보층에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야당에서, 보수 야당에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? 어떤 이유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? 네, 일단 홍준표 전 대표가요. 최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.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자신의 정치 철학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국민을 위해서 바꿔야 한다. 왜냐?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최근에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.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슨 뜻인지 집권 2년을 보내는 문 대통령은 생각해보기 바란다라고 썼습니다. 둘 다 보시면 것처럼 노무현 정부에 대한,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
하지만 이게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좀 우회적으로 비판하려는데 이용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노무현 정부를 축혀 세우는 것처럼 하면서 역으로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다. 그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뭐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,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노무현 정부를 띄우는 방식으로 현재 정부를 비판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예. 왜 그러냐? 당장 이런 그 야당 정치인들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보면 아는데요.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예.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. 노무현 대통령의 말로 적개심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악정의 구판을 거두어드리고 제발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해 주실 것을 예. 자, 이렇게 과거에 날선 비판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때가 더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스스로에게도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예. 잘 들었습니다.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.